안녕하십니까? 예, 카카오 마지노선 테스트 상방하방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사실 매수타점 하나 돌파했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다시 이제 손절 라인 제시한 거 이탈해서 손절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사실 좀 높게 잡은 거예요. 높게 잡아서 좀 짧게 잡은 거예요. 더 짧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마지노선, 진짜 이제 기술적인 손절 라인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두 번 짚었는데, 이번에 또 고점 짧게 만들고 떨어지니까 이 고점에서 이제 여기서 또 치고 상방으로 올라갈 건지 하방으로 내려갈 건지 결정을 하겠죠. 지금은 사실 카카오한테 지금 겁을 좀 많이 준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이버랑은 다르게 상방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차트 분석은 이제 펀더멘털 살펴보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프랑 캔들 차트 그리고 이제 주가 파동 현재 위치와 주가 추세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제시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중기 투자자로서 펀더멘털 다음에 상승 논리를 좀 제공을 하는데 사실 상승 논리가 제가 없는 거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카오 실적은 그렇죠. 일단 지주사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작년에 자회사들을 대거 상장시키면서 사실 주주분들한테 눈물을 줬는데 그래서 이 별명이 눈물의 카카오인가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좀 사실 낮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7천억? 5천억이라고 치면 40배 정도 되니까 PBR도 1.79 뭐 그렇게 뭐 썩 제가 좋아하는 펀더멘탈은 아닙니다. 근데 뭐 꼭 그거 주가가 그걸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사실 기술적인 게 중요합니다. 더 펀더멘탈보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 펀더멘탈도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이 이제 전환선이죠. 단기 이평인데 지금 주가가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무튼 상승으로 전환 시도 중인데 주가가 지금 1월, 2월 꼬리 달고 3월은 뭐 상당히 모양이 작고 그래서 상승 시도 중 조정입니다. 조정이고 지금 보면 주봉 일목균형표 주봉인데 주봉 보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시도 상승세인데 지금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주봉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일봉 일봉을 보면 지금 상승세에 있다가 지금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 있잖아요. 역배열되어 있어요. 구름대 아래에 있고 뭐 이래서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늘색 후행 스팬도 현재 주가 26일 뒤로 미룬 건데 이것도 주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그렇죠. 이게 카카오가 최종 매수 타점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차트였습니다. 최종 매수 타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그렇죠. 20월선을 빨간색이 20월선인데 20월선을 1월달, 2월달 모두 꼬리로 밀렸어요. 돌파를 못하고 그랬더니 3월달에는 아예 지금 20월선 바짝 붙어 있는데 5월선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월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사실 이게 하락은 다 마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월봉 다시 보면. A, B, C. 근데 뭐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쌍바닥도 잡고 뭐 사실 외바닥이거든요. 지금 외바닥인 점이 좀 걸리네요. 역시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외바닥 찍고 지금 어, 상 그렇죠. 반등했다가 지금 뭐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매수할 수 있는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고점 매수 타점 7만 1,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뭐 거기도 채 가지 못하고 밀렸죠. 이 정도에서 밀렸는데
그렇죠. 밀려가지고 지금 20주선에 바짝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20주선 이탈하면 사실 이거는 중기적으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까지 갈 수 있어요. 37,000원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주선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봉을 보면 지금 61선 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그렇죠. 전에 이제 한번 떨어지면서 매수 타점을 하나 남겼죠, 여기. 57,400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배기 매수 타점은 여기죠. 61,900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57,400원 돌파해서 사실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터져서 사실 매수할 수 있었는데 이게 꼬리가 긴 게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수급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해서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려가지고 제가 제시한 손절 라인, 여기 손절 라인 이렇게 제시했는데 손절 라인까지 이탈해서 손절이 된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매수 타점, 예, 결국 진짜 배기 매수 타점 돌파하기 전까지 사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손절해야 된다.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손절가를 너무 좀 길게 잡아서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게 51,40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중요한 지지라인이 돼가지고 두 번 짚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 만들고 이제 조정 받을 텐데 조정 받을 때 51,400원 이탈하면 또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서 자신을 보호해야죠. 예. LRS 지금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RS가 거의 바닥 잡아서 그리고 RSI도 과매도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MACD 오실레이터 지금 음선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등 나오는데 사실 11선에서 밀려서 이게 한번 또 밀릴 거는 같아요. 밀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매수 타점 아직 멀거든요.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결국 201선이 지지되냐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보면 반등은 들어오는 거죠. 파동상 반등은 들어오는데 일단 두고 봐야죠. 예,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금 수급이 되게 좋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예, 속은 느낌이에요. 속은 느낌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세력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별로 팔지는 않았어요. 외국인이. 산 거에 비하면 별로 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정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일봉 볼까요? 일봉 다시 보면 이제는 뭐 지나갔으니까 교훈은 이제 잘 새겨둬야 되겠지만 저 지금은 이게 51,400원을 딱 지지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 파동으로 보면 이게 5일선이 지금 파동이 내려가 버렸거든요. 내려가서 파동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파동은 약해지고 있고 지금 보면 그러네요. 21선하고 6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네요. 그 데드크로스 날 때 지금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1,400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 60 데드크로스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조사해 보면 이런 20, 60이 데드크로스 날 때 하락세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강하게 반등해서 여기서 21선이 데드크로스 안 나오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뭐 매수 타점은 상당히 멀어졌어요. 여기 뭐 59,000원. 그러니까 뭐 매수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고점 만들고 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54,000. 그렇죠. 이 만약에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이제 되면 그 다음에 54,300 139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손절 라인 54,100원, 51,400원, 그 다음에 매수 타점 6만원. 주봉상으로는 예, 20주선 지켜야 되겠죠. 20주선. 이것도 똑같습니다. 거의 51,4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주봉이 중요하겠네요. 다음 주 주봉이 여기 이탈해버리면 좀 어렵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뭐 매수 타점 주봉상 매수 타점은 상당히 높아요. 61,000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이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이면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